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구나.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급일까? 최소 장관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마약과의 전쟁하에서 소위 마약을 통해서 유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백경정이라는 사람한테 턱하니 걸려서 문제가 생겼죠. 전 이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개 정도 벌어지고 있는 특검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기관이 다 장악이 돼 있다는 거죠. 폭로 이후에 결국 내부 고발자들이 폭로하고 나서 어떤 불이익을 겪었냐라는 건 박정원 대령도 좌천당하고 백혜련 경정도 좌천당하는 것.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세관 직관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내지는 그 휘하에 있는 친윤 검사들, 친윤 기관장들이 모두 다 동원돼서 드라마에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굿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굿보이랑 비슷하다.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 부인과 모든 공권력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몸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제 들어오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범행 방법이에요. 예. 가장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어제 백혜령 경장 아시죠? 네. 2시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도 있고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시간 마라톤 방송을 했는데 2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근데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이건 놀랍고 두렵고 그랬는지 더 하자니 4시간씩 지켜보신 시청자님들도 좀 쉬셔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기로 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제 백혜령 경정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세관과 짜고 그러니까 마약을 밀수를 하는데 그걸 세관이 눈 감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최병 사건 박정원 대령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그 분위기예요. 잘했다 칭찬했는데 나중에 또 어딘가에서 야 그거 안 돼 경로야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못하게 되고 박정원 대령 밀려나듯이 지금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팀장을 했던 사람을 지구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의 수사를 하면서 봤고 또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더라고요. 전혀 이게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윤석열, 김건희가 어느 정도나 개입됐을 것이라고 보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사업이다. 이것은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연계돼 가지고 마약을 밀수를 해서 한국에 유통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조직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라고 보신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좀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워서 지금 제가 24년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무도마에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걸 국민들이 보시고 신기해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 고전적인 수법이 쓰지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과연 21명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장을 받아도
청구가 안 되고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거리면서 마약을 맺고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고 나무도마로 심지어 들어왔고 필로폰 100kg가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고 실렸다니까요. 백혜령 경정은 인천 세관을 통해서 마약 들어오는 것을 적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세관이 봐주는 것을 딱 잡은 거죠. 그 통해서 들어왔던 마약이 보통 그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증거 사진인데 약 20kg이 들어왔어요. 하나에 1.2kg입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한 번 투약하는 게 0.03g이에요. 그램. 그러면 1.2kg이면 저는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이게 원래요. 갑자기 떼돈 버는 거 그 주가 조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마약 사업은.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필로폰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느냐. 몸에 붙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마약 범죄자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 도마 이렇게 나무 도마 사이에 숨겨서 들어왔어요. 그 주방용품처럼 뭐 도마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숨겨가지고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이제 낡은 수법이라서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세관 직원이 이 사람을 안내를 해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나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약 수사를 하면서 세관이 연루된 걸 알았어요. 야, 이놈들 세관이 돈 받아먹고 일자들 봐주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백혜령 경정이 그걸 이제 딱 포착을 하고 수사를 해서 발표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잘했다. 정말 우리 한 건 했네.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하면 안 되겠어. 왜? 여기서 도대체 이 자는 뭡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인가 하는 조병로인가? 조병로가 뭐 이런 자들이 또 전화 와가지고 그거 뭐 그러면은 관세청하고 경찰하고 부딪히는 모양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친놈 아닌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대로 벌어지는 걸 보니까 공항에는 원래 모든 기관이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검역이 있으니까 농림축산 그리고 또 방역이 있으니까 보건복지 다 나가 있죠. 근데 보건복지는 뭐 이제 밀수하고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빠지고 거기에 보면 검찰, 경찰, 농림축산부, 국정원, 방첩사까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공항의 모든 기관을 움직일 실력자 누구겠습니까? 그 뒤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딱 하는데 그 인천지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심우정이었어요. 심우정. 수사를 안 해버려. 덮어버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김유정 의원님 저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머리가 막 빙빙빙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그냥 어지간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마약을 아무렇게나 들여오고 무사 통과하고 심지어 친절하게 VIP 모시듯이 안내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었던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급일까? 최소 장관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누군가 윤석열 부부 그쯤 돼야지 사실은 관세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은 충분히 이렇게 의심할 만한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이제 두 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영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갑자기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걸 특별하게 주장을 했고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컨트롤 타워를 대검찰청에 세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은 인천 지검장을 했으니까 치는 라인이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쫄겠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과 보다 좀 덜하겠죠. 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독과점이 벌어지겠죠. 독과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권력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아주 편안하게 그럼 뭐 더 많은 마약을 네. 마약을 통해서 형식이죠.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마약과의 전쟁하에서 소위 마약을 통해서 유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백경정이라는 사람한테 턱하니 걸려서 문제가 생겼죠. 이게 이제 사단이 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소위 이제 이건 그 박정훈 대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벌어진 건데, 만약 앞단이 사실이라면 뒷단 문제야. 이제 예를 들면 외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걸 막은 게 문제입니다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검찰 권력과 관세청, 나중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진짜 그야말로 거대한, 예를 들면 카르텔이 존재했다라고 지금 백혜련 경장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개 정도 벌어지고 있는 특검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건 또 다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실체를 밝혀야겠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추정이기 때문에,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감 정도를 뛰어넘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정도의. 어제 백혜령 경정하고 2시간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백경정의 어떤 결의 그런 걸 느끼기는 했어요. 이건 그리고 이제 막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왜 언론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묻어났는데, 박영식 앵커님 요즘 이제 평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김충식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백경정도 맨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게 하고 막지?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최은순이가 평택을 통해서 보세에 이렇게 뭘 수입하고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 과정에서 봐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도 보면 나오듯이 옛날 최민식이 나온 거 뭐지? 범죄와의 전쟁? 네, 거기 그때도 보면 세관이죠. 찔러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하, 이번에 그러면 마약 가져온 놈들이 그때 뭐 봐준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거나 최은순하고 저기 하니까 좀 봐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본인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밀려나고 또 그 뒤로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겠어요. 수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건 단순히 뭐 최은순 관련된 놈 봐주려고 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기관이 다 장악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아까도 뭐 그 백혜령 경정께서 방송하신 내용을 보건대 뭐 방첩사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다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검경 국가기관 모든 기관들이 이 사건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그 윗선은 그럼 누구겠느냐라고 한 게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아니겠어요? 그 근거라는 게 사실 주장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용산에서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그 진술을 직접 본인이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브리핑을 무마하려고 한다라든지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백혜령 경정의 윗선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박정훈 대령 사건과는 뭐가 유사하냐면, 일단 두 사람 다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수사 책임자인데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실이나 그 상부의 지휘, 개입, 의혹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리핑을 무마하게 만드는 그 시도조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브리핑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백혜륜 경정의 브리핑도 마찬가지로 못하게 됐고요. 그 폭로 이후에 결국 내부 고발자들이 폭로하고 나서 어떤 불이익을 겪었냐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박정훈 대령도 좌천당하고 백혜륜 경정도 좌천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세관 직원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내지는 그 휘하에 있는 친윤 검사들, 친윤 기관장들이 모두 다 동원돼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사건만 있었겠느냐라는 의심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죠. 신디 올리님, 넷플릭스 시리즈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듯요. 아니,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이. 살사리꽃님, 할리우드 영화 소재네요. 아니요, 부산이데이님, 앵커님 너무 흥미진진하게 하지 마세요. 벌써 2만이 넘었는데 좋아요 안 누릅니다. 예, 앵커님 좋아요 이게요. 누르시면 지금 보세요. 드라마에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굿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굿보이? 굿보이. 아, 굿보이. 굿보이. 예. 근데 여기에 박보검이 주인공인데 예. 인성실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관세 공무원이 예를 들어 마약을 갖다가 밀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일망타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 그다음에 관세 공무원들이 다 이 뒤를 봐주고 경찰을 거의 폭력적으로 예를 들면 공격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굿보이랑 비슷하다. 그건 하나의 도시지만 이건 대통령을,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 부인과 모든 공권력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현실의 영화를 더 능가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 백혜령 경쟁 세관 연루 마약 사건 좀 들어보셨죠? 예. 근데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그런 정도 뭐 이게 연루되고 이걸 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백혜령 경정 말을 들어보면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완전히 탑에서 딱 모든 기관을 다 조절해가지고 조율하고 입을 막고 해서 했다. 이런 확언이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적발된 게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몸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제 들어오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양도 어마어마하던데 그걸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물론 옷 안에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붙여갖고 그 정도 많은 양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옷 밖에 머플러처럼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범행 방법이에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밀수를 했다는 그 필로폰의 양이 좀 제각각이던데,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은 훨씬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약은 통상 이제 그 마약 사범들이 쓰는 은어입니다만 짝대기 단위로 예.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어제 주사기에 뭐 짝대기 넣어서. 나오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한 짝대기에 얼마 이렇게 짝대기 단위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짝대기가 보통은 0.7g 정도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아니 뭐 어제도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네. 1회 투약이 0.03g이라고 거기가 하더라고요.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필로폰 초보자들이 쓰는 1회 투약량이 0.03g이에요. 아 그러다가 점차 늘어나는. 점점 늘어나죠. 양이 아. 이제 그 중독이 점점 심해질수록 양이 늘어나요. 한 번에 투약하는 양이 그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0.03부터가 시작이에요. 아 김영남 의원님도 마약 수사를 하셨었군요. 아니 뭐 조금 했죠. 예. 제가 뭐 그거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약 수사를 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0.03부터 시작해서 중독이 점점 될수록 0.05, 0.07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지금 뭐 130kg을 들여왔다, 뭐 아니다 300kg을 들여왔다 뭐 이랬는데 그 소매가로 보통 그 조금 거기도 가격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냥 1kg을 한 5억 정도로 계산하면 돼요. 1kg에 5억. 예. 예. 그러면 비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예. 그거는. 예. 공정가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마약을 왜 그렇게들 목숨을 걸고 하느냐. 예. 가장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가 조작보다 마약 밀수가 훨씬 그러니까 높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일단 이런 논리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김건희 돈이 되는 거라면 어떤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마약 아니라 뭐든지 안 하겠느냐. 나라가 망하든 국민들이 죽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사를 보니까 총 74kg. 예. 네, 시가 2,200억 원.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다라고 그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이 올랐나 보다. 이게 요새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옛날보다 많이 예. 올랐나 보다. 그쵸,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지금 백경정 얘기하는 건 300kg이잖아요. 74kg이 그때도 보면 역대 두 번째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300kg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말아먹으라고 작정을 한 거죠.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판매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판매가 안 되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74kg도 246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kg이면 제가 볼 때 거의 4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떤 1,00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두테르테 같은 사람은 마약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마약 그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마약을 잡겠다고 그 나라가 마약으로 망해가니까. 그런데 마약을 밀수를 하는 일에 최고 권력자가 개입을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